안녕하십니까. 전남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이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 지원팀 조어진입니다. 2022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선정되신 마을과 공동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회계교육을 받으시고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사업 진행과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 본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2022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22년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형성과 마을 특성을 찾고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 실천하는 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8,500여 개 마을이 상정하여 마을의 빛깔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공모 분야는 유형별로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기빛깔 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교차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유형입니다. 마을형, 아파트형, 그리고 행복마을 리빙랩형 공동체 활성화 유형이고요. 그리고 공기빛깔 유형은 씨앗 단계, 새싹 단계, 열매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공기빛깔 유형의 지원 내용을 보시면 씨앗 단계에서 마을 이야기 지도, 마을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마을 홍보물을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고 마을 미디어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새싹 단계에서는 씨앗 단계 완료한 공동체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마을 총회, 마을 비전 등을 지원하고요. 열매 단계에서는 새싹 단계 완료 공동체로 브랜드 구상 그리고 브랜드 활용 및 제작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작년하고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22년 전남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달라진 점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활성화 유형과 공기빛깔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비목 중에 식비 다가비가 있는데요. 식비 다가비 편성 한도가 작년에 20%에서 올해 30%까지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유의할 점 준수사항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통보하셔야 하고요. 잔여 사업비는 정산 후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하셔야 하고요. 선심성 행사가 지향되어야 하겠습니다. 생일상 차리기 그리고 김장 배달 및 단순 수혜성 활동 이런 것은 축소하셔야 되고요. 특히 벤치마킹 추진 시에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최소 인원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강사비 그리고 활동 경비는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네, 보조금 신청 순서 그리고 구비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순서는 일단 공동체에서는 이제 확정된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컨설팅 도시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선정된 단체가 있는데요. 조건부 선정된 단체에서는 사업 실행 계획서 컨설팅 지원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선정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시군에 이제 서류를 3월 28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공기빛깔 단계의 새싹, 열매 단계에서는 의무 자부담을 반드시 예치를 하셔야 돼요. 시군에서는 자부담이 예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된 내용인지 그리고 예산 산출 근거가 확실한지 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승인하시게 되겠죠.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혹시라도 집행하신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 처리하셔야 됩니다. 구비 서류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각 시군별로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등 11개 시군에 기초센터가 있고요. 기초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기초센터의 실행계획서 컨설팅 관련해서 도움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나머지 시군 소재 공동체에서는 도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씨앗 단계이신 분들은 서면 컨설팅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새싹 열매 단계 마을에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시군 회계 교육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각 시군 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연락처 그리고 연락처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가능 비목과 올해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산 편성 집행 기준입니다. 예산 편성이 가능한 비목이 13가지, 활동비, 활동경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약 13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이 13가지 비목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는 예산 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각 지원 활동비의 제한 여건들이 있어요. 그 제한 여건 기준 초과 시에는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목별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경비입니다. 공동체 대표 및 실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예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고요.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 가능합니다. 유형별 활동 경비는 참여하시고요. 활동 경비 지급 여부는 시군 내부 지침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입니다.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이제 여러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인쇄물, 홍보 영상물 등 많이 제작하시잖아요. 그때 지원되는 거고요. 현수막 개당 7만 원 한도에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매 단계에서 현판을 제작하시게 되는데요. 도센터에 자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2만 원 이하 구입 가능하시고요. 도서 구입비, 책도 구입 가능하신데 이 책은 사업비의 최대 10% 이내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에 구입한 물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거래 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이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임차료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장소 그리고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인데요. 일회성 임차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사무실을 임대한다든가 공동체 공간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임차료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비 정산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명시된 임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겠습니다. 체험비입니다.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 보험료 등이고요.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특정 행사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사나 마을 공동체 주민이 수행하기 어려운 인적 영역에 대해서만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체 구성원한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시간 1,900원 전라남도 생활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입니다. 식비 다가비입니다. 사업에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러 업무 추진도 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제반 경비로 편성이 가능하고요. 식비 1인 1식 8,000원 그리고 다가비 1인 1식 4,000원 이내 사용 불가합니다. 식비와 다가비가 8,000원, 4,000원이다 보니까 합쳐가지고 12,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자꾸 문의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합니다. 주류 비용 당연히 불가하고요. 지원 활동비의 30% 이내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료입니다. 책자 제작을 위한 책자 원고비 지급입니다. 그때 세부 기준은 한글과 PPT 세부 기준 참고하시고요. 원천 징수 대상입니다. 강사비입니다.
지원 활동비의 50% 이내 준수해 주시고요. 동일인 월별 12만 5천 원 초과시 원천 징수 대상입니다.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 가능하실 수 있는데 그때에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에 따라서 교통비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강사 등급별 사용 한도액이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내부 강사에 있어서 내부 강사는 1년 최대 50만 원까지만 산정하실 수가 있고요. 보조 강사비가 반드시 이 안에 50만 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라던가 뭐 강의비라든가 원천 징수가 나오는데요. 원천 징수가 무엇이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원천 징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세법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원천 징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징수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납세 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이제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가 강사님한테 드려야 할 돈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징수 대상은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사비, 공연비, 원고료입니다.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일회성 강의 및 공연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 8.8%를 원천 징수하게 되고요. 월 2회 이상 또는 월 1회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 이상 강의하는 이제 연속적인 또는 정기적인 강의다 공연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율 3.3%가 원천 징수되게 되겠습니다. 원천 징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일회성 강의의 경우 원천 징수는 8.8%이겠죠. 만약에 누구 강사한테 월 15만 원을 지급하게 돼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은 원천 징수세는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강사료 15만 원에서 8.8%를 제하면 원천 징수세는 1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래 강사비 15만 원에서 13,200원의 원천세를 제외한 13만 6,800원을 계좌에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 또는 월 1회 2달 이상 정기적으로 강의하신 경우에는 이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율은 3.3%예요. 예시를 들어서 누구 강사에게 월 50만 원을 강사비를 지급하셔야 되는데 이때의 원천세 계산은 강사료 50만 원에서 3.3% 원천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세는 16,5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50만 원 강사비에서 16,500원 원천세를 뺀 48만 3천 원을 계좌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소득 그러니까 원천세 3.3%의 사업소득자가 지급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인건비성 비용이고 인건비, 강사비, 원고료 등 모든 인건비성 경비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8.8%인데 지급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 기타소득자도. 근데 이것은 법이 22년 올해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신고, 작성 및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단순히 지급된 모든 인건비에 그러니까 A라는 강사비, A라는 강사에 대해서 지급된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든 원천징수가 대상이 되지 않은 단순한 아주 소액의 인건비든 모든 상관없이 모두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출일은 지급액이 발생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 원천세 신고를 원천세 원인 행위에 있는 달에 그 다음 달에 10일까지 원천세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함께
원전세 신고할 때 같이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번거롭게 2번 일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비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이제 섭외한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지급하실 수 있고요. 모임 구성원한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작은 규모 공연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진행자, 사회자에게도 1인 10만 원에 한해서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연 인원별 공연 비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장비입니다. 벤치마킹이나 현장 악습 등 이제 활동 시에 지급이 되지요. 모임 구성원, 강사 지급 가능하시고요. 지원 활동비의 15% 이내에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비, 일비 지급 시에 출장비 중에 일비가 있어요.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때 일비가 지급이 될 때에는 식비 지급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차량 운행시 주유비 지출 불가하고요. 운행자에게 개인 차량을 운행한 운행자에게 시외버스 요금 기준 한 교통비를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임차한 경우 보시면은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일비 지급이 불가하고요.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 차량 혼자 가셨으면 상관없는데 동승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는 교통비가 지급 불가합니다. 기타입니다. 올해 신설이 되었고요. 이체 수수료 그리고 운반비, 우편료 등 그동안 조금 비목으로 넣기 애매했던 그런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타 항목으로 이제 편성해서 이제 정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비 정산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공동체 활성화 유형과 씨앗 단계에서는 계좌이체 수수료 같은 거를 어디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보조금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많으신데요. 공동체 활성화 유형과 씨앗 단계 유형은 의무 자부담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체 수수료도 보조금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신데 새싹과 열매 단계는 이체 수수료, 이제 의무 자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이체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개선비입니다. 열매 단계 공간을 리모델링 하시거나 전기 설비, 환기 시설 등을 하실 때 집행이 되는데요. 공간 매립형,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이제 이동이 불가한 이런 시설 외에는 모든 자산성 물품 구입이 불가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비목별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미 고유번호증을 갖고 계신 단체도 있고 이제 새로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서 고유번호증을 아직 만들지 않으신 곳도 계실 거예요.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 고유번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고유번호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고유번호증 단체명이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신청서 쓰셨잖아요. 그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하고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10일까지 걸리지 않고요.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확인하시고요. 유의사항 보시겠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요. 별도 사무실, 이 공동체에 별도 사무실이 없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표자의 자택, 임차 계약서 또는 이제 자택의 등기부등본 이런 걸로 주소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관 제정일에 대해서 다들 문의를 해주시는데 정관 제정일은 창립 총회 회의록 날짜하고 동일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통장을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통장을 발급 받으실 때는 방금 만드신 고유번호증하고 단체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직인 등이 이제 필요하고요. 보조사업자, 우리가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시군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사항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기존 통장 사용 시에는 사전에 통장 잔고를 영어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영어로 만드신 다음에 의무자부담, 그러니까 새싹이나 열마 단계에서는 의무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의무자부담을 입금을 하신 후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번호증도 만들었고 통장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네. 보조금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인된 실행 계획서대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꼭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는 시군에 사전 승인을 받으시거나 또는 사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별표 3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해야 하고요. 미집행할 경우에는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에서 그만큼 반환하게 됩니다. 비율에 따라 반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먼저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복사를 하셔가지고 첨부를 해주세요. 원본 영수증하고 함께. 원본 우리 영수증 받다 보면은 이게 잉크가 증발해가지고 날아가서 나중에는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먼저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제 카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카드 결제 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부득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좌 이체를 하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금 계산서,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별도로 또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조금 이 통장에서는 사업을 집행하시면서는 현금을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산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 정산 관련해서 안내 드릴게요. 12월 말일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고 모든 사업비를 이제 집행을 완료를 하셔야 돼요. 네, 사업 종료 후 그리고 30일 이내에 정산 보고서 및 이제 사업 실적 보고서, 증빙 서류 등을 해당 시군의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조금 정산 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 작성 방법입니다. 모든 보조금 통장에서 사용된 모든 지출 내역에는 이 지출 결의서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결의서 작성하는 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참고해 주십시오. 증빙서류 영수증을 붙이는 그런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증 반드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다 복사하셔서 그리고 원본이랑 같이 여기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 진행 중이에요.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사실 실행계획서가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승인 계획서대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들이 왕왕 생겨요. 그때에는 시군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 실행계획서를 벗어난 집행금무 환수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의 사후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시군 승인 사항입니다. 사전 승인, 시군 승인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기빛깔 사업 일체는 모두 시군 승인 사항인데요. 도 아래 보시면 도 승인 사항이 있어요. 열매 단계 중대한 변경 사항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도 승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변경 사항은 시군에서 승인합니다. 그리고 사후보고 체계가 있는데요. 사후보고는 공동체에서 합시입니다. 공동체에서 동일 비목 내 10% 이내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집행을 하신 이후에 7일 이내 시군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 대표자 변경도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부득이 단체 대표자도 이제
바뀌게 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단체 대표자 변경 확인서, 이제 회계교육 책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회의록, 단체 대표자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 형식은 자유 형식이에요. 특별한 틀은 없습니다. 해당 시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중도 포기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부득이 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네. 부득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도 포기서 작성하셔서 마을 그리고 시군에다가 즉시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는데 이미 집행된 사업비는 회계 정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시고 그리고 잔여 사업비는 추후에 시군에서 안내된 지로로 납부를 하시면 환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때에 이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시게 된다면은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사업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함께 봐볼까요? 네.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 인출 요거 가능한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 현금 인출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 어떤가요? 자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죠. 그러나 이제 2만 원 이하의 물품은 가능합니다. 단 이제 열매 단계 공간 개선 시에 공간 활용 목적에 필수적이에요.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물품이 있다. 그것은 이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사업비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네,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물품 구입이나 식대 등을 부득이하게 계좌이체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 등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안내드렸던 대로 강사비, 공연료, 원고료 등입니다.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에 계좌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계좌 이체 시에 이체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보조금 계좌 이체 시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 요령과 시합 단계는 의무적인 자부담이 없으니까 보조금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세요. 보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네,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마을 장터를 한다든지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따라서 수익금이 발생을 하시기도 하죠. 그때는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기간 내,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김장봉사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던 단순 수혜적인 사업도 이 수익금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마을 발전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단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또는 어떤 단순 마을 발전 기금으로 입금을 하실 때에 개인한테 입금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이 아닌 공신력 있는 단체나 또는 마을 발전 기금일 때는 마을명으로 된 이제 통장 이런 데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셔서 시군에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수익금 사용 계획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 작성하셔가지고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수익금도 지출 결의서 등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산 보고 시에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어려운 마을 공동체를 도와드리는데요. 시군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원을 해주시고요. 시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지역 외에 지역들은 저희 도,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시군 마을 지원 행복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선정된 마을 지원 행복 디자이너가 마을 공동체를 지원을 하는데요.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회계 정산 등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 밴드와 단체 오픈 카카오톡 방을 개설할 예정이니 링크가 가면 참여하셔서 정보들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들었는데요. 2022년에 전남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전남 마을의 공기 빛깔은 맑음입니다.